김건희 특검이 이거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에 저희 방송 직전에 오늘 오전부터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의 본거지 천정궁이랑요.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 그리고 지역구인 강릉 사무실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네. 강릉에 네. 권성동 의원실은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부부와 건진법사와 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통일교, 권성동, 건진, 네. 윤석열 부부.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그 우리 윤 본부장 그 나한테 샤넬백 준 사람, 네. 그러니까 건진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부부에게 로비를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건진한테 그 통일교 측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윤심이란 무엇입니까? 윤심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건진이 윤심이란 곧 권성동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는 거고, 네. 그 또 지난 그 캠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22년에 통일교에서 대규모로 하는 무슨 천주 무슨 연합 행사가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캠프 시절에 후보 거기를 시절, 대선 후보 시절. 갈지 말지를 네. 고민할 때 캠프에서 거기를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렸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 되는데 거기를 안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 주장해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그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로비에 그 연결고리에 권성동 의원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고 관련해서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냥 예전에는 뭐 좀 자기네 사업 좀 하려고 김건희 쪽에게 뭔가 로비를 시도했는가? 요 정도 그냥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아주 대선 이전부터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듣는 말씀들이 꽤 있으시죠? 여기저기 들리는 말씀들이. 솔직히 통일교에게는 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솔직히 진짜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야 뭐 경선 때부터 쭉 관여를 해와서 네.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네. 통일교는 들은 적이 없고 건진 법사 얘기는 들었죠. 좀 들으셨고. 네. 들었고 네. 뭐 그래서 건진 법사가 뭐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 예. 윤 대통령 빼고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전당대회 관련 그러니까 23년 초에 있었던 네. 그 김기현 대표 되던 과정 네. 그 전당대회에서 뭐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돌았었어요. 그러다 불출마 선언을 했죠. 권성동 네. 의원이 안 나갔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통일교와 관련돼서 뭐 통일교 신자가 있고 통일교 사람들을 뭐 어떻게 기반으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네. 그 말씀하신 그 건진이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라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건진과 가까이 지낸 국힘의 매우 중요한 그 주요 정치인이 누구냐에서 그게 권성동 의원이다. 네, 그건 제가 들었으니까 뭐 들었다고 해야죠. 강릉. 강릉을 연결. 그러니까 건진이 강릉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예. 뭐 고향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고향이 강릉이라 는 소문이 소문이 있어요. 있죠. 네. 건진의 고향. 예. 그래서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전체를 다 펼쳐놓고 보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뭐 이런 게 쭉 보면 사실 그 친윤들 네.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철규 의원도 지금 최병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의외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 통일과 연결이 돼서 지금 압수수색이죠. 원래 또 건진하고는 윤한홍 의원하고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윤석열 정부 시대에 거의 뭐 누릴 건 다 누렸죠. 예,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근데 참 종교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윤석열 부부는 메인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뭐 3대 종교 있잖아요. 뭐 천주교, 개신교, 뭐 불교 요런 데랑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데. 왜요? 모스탄이랑 친하잖아요. 모스탄. 네. 그 이번에 편지에도 그 하나님의 그러네. 모 아래서 제가 잘 그러네요. 견뎌내겠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랑 그럼 다 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신천지도 뭐 한번 그 일본의 종교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게 일본이 다신주의잖아요. 신을 다 모십니다. 수십 명의 그렇게 가요? 신을. 그래서 건진도 맞아 비밀
아마테라스. 이제 가 아마테라스. 이게 네. 일본 천황 조상신의 예, 예, 태양의 예. 신이라 해서 하고 일본 일본은 최고의 기본적으로 신? 네. 이신 저신 다 믿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아. 이신 저신 뭐 되는 신은 다 그냥 다 관용적- 잡다하게 네. 믿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뭐 종교는 잘 모르고 그냥 네. 수사 관점에서 조금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그 종교 단체에 대한 좀 압수수색, 그것도 이런 좀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대단히 신중합니다. 부담이 크죠. 예, 좀 혹시라도 잘 결과 성과가 안 나오면은 네. 또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좀 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건진법사 사건은 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다 이제 특검으로 이첩이 됐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아마 이게 아무래도 그 통일교회 이인자라는 분과 그다음에 건진법사 사이의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알선수재.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른바 브로커 수사로서 예. 접근했던 것인데 오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서 이것은 이제 브로커 수사에서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로 아.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걸 될 것 보여주는 같습니다. 거군요. 예, 예.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요렇게 이제 수사가 전환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는 뭐 거군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 종교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네.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권력형 비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제 구체적인 혐의로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확실히 예. 좀 증거나 정황들을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 특검이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단순히 뭐 다이아 그 목걸이가 어디 가 있냐, 예. 뭐 샤넬백 어디가 있냐 그런 수준이 이제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네네. 이제 수사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언제쯤 이거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발표하고 혹은 뭐 좀 수사 내용들이 좀 더 나올 대충 이제 타임 스케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이게 요새는 이게 삼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나오는 거 소화하기도 이제 좀 버거운 좀 단계 같긴 한데 아마 윤석열 다음에 좀 특검의 그 핵심 신병 목표는 김건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적어도 한 달 정도 내로는 좀 가시적인 어떤 적어도 소환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진짜 이제 통일교가 건진을 통해서 뭘 샤넬을 줬네, 뭘 했네, 요 정도의 얘기였지만 지금은 현역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강제 수사를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확대가 더 될 수가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통일교가 YTN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철규 통해서 알아보겠다. 뭐 권성동 얘기도 있었죠. 네, 라고 해서 뭐 여러 현역 정치인들 이름이 더 거론이 되면 그렇게 수사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가 근데 뭐 특검이 어쨌든 간에 뭐 권성동 잡자고 이철규 네. 잡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국은 그걸 거쳐서 이제는 최종 목표로 이제 네네네. 잘 방향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종교들을 더 선호하는 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기독교나 아니면 뭐 천주교 이런 데는 누구 하나 내 편 된다고 해서 그 밑에 신도들이 다 그렇게 일일이 따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뭐 무슨 사랑제일교회니 아니면 뭐 통일교니 뭐 신천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한 명의 말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니까 괜히 넓은데 영양가 없이 그냥 노력하느니 차라리 요런 데 하나 딱 잡고 여기랑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도 되고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절 보세요. 좀 도와줘요 이럴 때 한 번씩. 뭐 전국 선거 나갈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걸 합리적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이게 정치 영역에 종교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합리적 사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겠죠. 그 정광훈 네네네. 씨도 그렇고요. 네. 따져 보면은 뭐 이제 통일교나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종교가 정치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순간 이게 제대로 된 정치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 분리가 다른 의미로 종교 분리가 돼 있지만 최근에 너무 정치 영역에 뭐 주술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종교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건 좀 다른 전해야 되면 좋겠어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근데 유독 무속을 좀 좋아하긴 하시더만 이게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삶이 불안해서 그래요.
정치인 삶이 가장 그 불안정한 삶을 사는 네. 게 그 직업이 정치인인데 세 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거 초월했죠. 아, 그거 초월했어요? 그럼요. 아, 한때 심취했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완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라서 그래요? 그런 걸 믿지 않는데 네. 불안해서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신세 좋은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돈도 좀 있고 네. 뭐 이러니까 전 보러 다니는 거지.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점집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자주 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냥 끼고 사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너네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이제 신받은 네. 동료 중에 유력 정치인이 성갑두고 굿도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빠져 나오십시오. 현실 세계로. 자, 그리고 네. 3부 토건도 한번 얘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3부 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현직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3부 토건에? 이일준 현 회장은 구속이 됐고 네. 이제 뭐 전현직 임원 가운데 이제 조성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어요. 하여튼 좀 이제 결과가 갈렸는데 핵심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훈 부회장 겸 이제 이분이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실질 심사에 출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이 사람 어디 갔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 소재를 우리도 알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튀었다. 도주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뭐 조씨엘가부터 지금 현직 이기훈 그 이일주 회장까지 이런 승계 작업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실무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튀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부에 1대 뭐 조성욱 회장, 2대 조남욱 회장, 3대 뭐 이일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이일준 회장은 이제 잡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을 한 실질적인 업무를 다 이렇게 조율했던 그 사람 3부의 실세 같은 사람 하나는 지금 튀었다. 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기훈 부회장. 네. 이 이 사람이 삼부- 운영하는 그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주가도 3부랑 똑같이 그렇죠. 같은 예, 예. 흐름으로 요동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 사실 웰바이오텍은 바이오 회사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바이오텍이니까. 뭐 이름은 근데 재건주로 왜 여기가 분류가 돼갖고 물론 이제 분류돼서 이렇게 테마로 뜰 때야 뭐 그 회장이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뜨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이유로 하여튼 여기도 아마 주가 조작 비슷한 좀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그럼 이 수사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는 이건 사실 어려운 수사는 아니죠. 검찰에서 수사할 때. 이거 좀 원래 어려워요? 숫자 많이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사입니다. 문과생들에는 좀 쉽지 예, 않은 예, 일인가요? 예를 네. 들면 뭐그 다단계 사건 뭐 그런 거 숫자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주가 조작은 문과가 하는 거죠. 그게 문과 하는데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어려워한다고 그러셔서. 근데 예를 들어 그거랑 다른 언제부터 매입했고 언제부터 뭐 이렇게 무슨 소식 같은 거 하나씩 두씩 재료 띄우면서 언제 올랐을 때 누가 팔고 요거 뭐 온라인 상으로 다 남잖아요, 기록이. 예, 그거 뭐 다 정리하고 네. 적출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그걸 근거로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도망한 건지는 좀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좀 특검에서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자들 되게 다수 있는데 이분이 좀 중요한 연결고리라서 이분만 살짝 빼서 뭐 이렇게 도망을 시킨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분이 사실은 좀 무서워서 독자적으로 도망가신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라면 또 오히려 너무 많이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관계자들이 일단 얘부터 숨긴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면 이가 빠지면은 네. 나머지 분들은 조사 받으면서 여기다가 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훨씬 편하니까 네. 뭐 그런 그 안배하에서 그게 불출석하신 건지 아니면 혼자 좀 무서워서 도망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후자라면은 혹시라도 또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특검에서 아. 신병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외국으로 나간 것 같지는 않죠. 외국 나가면 바로 이건 알죠. 우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출국 금지돼 있었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마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히 요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삼부토건의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데 열심히 또 조력자 역할 내지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원희룡 당시 이제 장관 혹은 또 추경호 전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또 네. 요 부분만 팠거든요. 네. 3부 전문가, 네. 3부 토론 전문가 민병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에 또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 집사 게이트. 네. 네, 그 김예성 대표는 요분도 튀었잖아요. 이 베트남으로 튀었는데 아, 인터폴 네. 적색 수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적색 수배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적색 수배라는 게 그 통상 그 인터폴에 저희가 통상 실무상 활용하는 게 그 적색 수배하고 청색 수배가 있습니다. 청색 수배와 청색 적색 수배는 그냥 그 소재만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인터폴이라는 그 국제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좀 각국의 경찰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많은 정보가 이제 집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좀 소재 확인 정도 필요하다고 할 때는 청색 수배를 요청하는 것이고 뭐 하는지 알아봐. 어디 있는지 알아봐. 요 어디 정도. 소재가 중요한 것이고 예. 네, 적색 수배라는 것은 조금 좀 중환제고 아. 그리고 체포영장 같은 신변 확보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범죄라 그러 하면 그 피해액의 5억 이상 뭐 그 정도 요건에 맞으면은 이렇게 적색 수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뭐 이제 여권 무효화를 하겠죠. 네. 그 외교부에 가면 그 조약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약국에 그 여권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공문으로 여권을 무효화해달라. 네. 예. 그러면 적색 수배를 때리면 예.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서 포착되면 잡아가는 수준이야? 아니면 실제로 베트남에 있는 그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위치 공원에서. 파악해갖고 잡아서 우리나라로 보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재지국의 그 의지의 문제인데 이게 인터폴 수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 공조입니다. 네. 그거는 일종의 그 형사적인 영역에서의 외교거든요. 예. 외교는 철저히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너네가 꼭 필요한 사람 잡아줄 테니까 이것도 협조해 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관철이 되면은 거기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겠죠. 예, 예. 그래. 그럼 우리도 베트남 뭐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좀 보내주고 하면 더 잘 보내주고 우리도. 그렇죠. 그쪽에서 이게 베트남에 계신지 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인접국으로. 근데 뭐 이제 거기서도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잡아다 주고. 네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약간 주고받는 게 좀 있군요. 품앗이죠, 품앗이. 그래요? 그 되게 좋은 표현 같습니다. 예. 품앗이요? 품앗이. 미풍양속입니다. 그럼 여러 나라 범죄자를 미리미리 좀 잡아놓는 게 낫겠네. 그렇죠. 잡아놨다가 보내주고 하나씩 이렇게 필요할 때. 아 진짜 여기는 장르만 여의도예요. 왜요? 아니 그런 딴 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영화에 나오잖아요. 범죄도시에서 그 손석구 잡으러 갈 때 네. 처음에 그냥 마동석이 휴가차인가 뭔가 해서 갔다가 거기 그럼 큰일 나죠. 이게 왜냐하면 수사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기 가서 수사 활동하는 거는 그 나라 주권 침해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 반장이 막 말리잖아요. 너 지금 그렇죠. 휴가 휴가 왔는데 중인데. 왜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를 당했는데 막 이러면서 거기서 진실의 방을 만들잖아요. 네. 진실의 방으로. 네. 대단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마동석이니까. 그래서 영화니까. 나중에 영화니까. 이제 정식 협조 받아서 영화니까. 인터폴 때리고 잡으러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료가 죽고 막 이런. 네. 자, 여튼 적색 수배 때렸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자 해병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이철규 의원? 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해병 네. 특검에서 그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해서 음.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들어가 있는 그 멋쟁 해변에서 이루어진 그 루트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을 통한 뭔가 그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을 포착을 하고 네. 지금 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안 나오고 있어서 내용은 제가 사실 네. 모르겠는데 압수수색 정도 하려면 그 피의자 신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들도 압수수색 해요? 참고인도 원칙적으로는 뭐 자제돼야 되겠지만 뭐 사실은 꼭 필요한 뭐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뭐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성 참고인. 참고인. 얘 언제든지 피의자 될 것 같다. 전환될 참고인이지만. 가능성이 좀 꽤 있는 경우에는 뭐 참고인 신분 당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만 이게 최희병 특검에서 이철규 의원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예, 아침에. 예, 맞아요. 네. 어쨌든 그 이분 주거지가 동해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네. 동해시. 예, 예. 굉장히 먼데 예. 뭐 아주 희미한 뭐 가능성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 또 공교롭게 네. 그 거기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산자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산자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특검팀이 그럼 이런데 이제 압수수색하러 막 동해 뭐 이런 가면 예. 가면서 막 야 뭐 우리 뭐 털어 와야 되냐 뭐 이거 잘 체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아니면 야 동해 가면 무슨 물회가 맛있다던데 뭐 이러면서 가요 차에서. 그럼 보통 막내 정도가 예. 뭐 식당은 좀 물색해야 아 되죠. 막내가 이제 식당을 예. 물색하고. 아니 간 김에 네. 아, 먹고 와야죠. 먹고 오는 게 뭐 죄? 아니 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언제 또 먹고 가겠습니까? 와야지. 사람 사는 게 아, 일은 알겠- 일이고 또 그렇죠, 먹을 거 그렇죠. 먹고. 아, 먹어야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강릉 의원들의 순환 시대다. 네. 권성동 강릉, 아, 이철규 동해.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하는 것이고 이철규 의원은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김건희 특검이면 좀 관련이 있겠다 했는데 예. 최병 특검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루트로 갔을까?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이 아마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측이 돼요.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 아내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적시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내면 김건희 씨랑 또 이렇게 또 구명 로비가 돼 있었고 예. 좀 아주 실타래가 복잡하게 엮였는데 김건희 씨까지 가면 결국에는 경로의 배경이 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 그런 것도 비슷한데요. 예. 이게 구명 로비 이런 것도 이게 단선적으로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루트로 다 그렇죠. 동원하는 것이고 뭐 결과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된 건지 좀 아리송한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네. 특검에서 명확하게 뭔가 하나를 딱 잡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설명 확인할 부분이 있다 정도인데 그 이제 임성근 사단은 구명 로비 관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진 인물들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있을 수 있고 뭐 이종호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군 관계자도 있고 있잖아요. 이들과 당시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공통된 인물이 누군지를 추려가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확인해 보려는 상황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사실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 뉴스들에서 많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구명 로비든 아니면 여러 일과 관련해서 어쨌든 발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추측은 됩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또 나올 수 있겠죠. 워낙 그 발이 넓으신 분으로 네. 널리 알려져 있고 조직의 뭐 이철규. 또 지난 윤석열 때는 뭐 네. 경찰 승진 인사는 뭐 이철규로 통한다 뭐 그런 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